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있다는 새로운 어떤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안 이슈가 이제 제기되기 마련인데,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떠한 우리가 환경적 변화를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 보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개념적 체계를 좀 가져가고자 함인데요. 이제까지 우리의 보안은 항상 대책 마련에만 너무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그 대책의 대상이 되는 보호의 대상이 뭐냐, 그것에 대한 식별이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러한 위험과 그다음에 보호 대상과 대책이 존재하고 있는지, 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험도 존재하는 거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함은 항상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실제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입체적으로 생길 수 있느냐, 이것들이 전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서와 안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항상 고민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대책 마련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보호 대상이나 환경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계속 변하는 모습을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어떤 취약점들이 발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에 있는 환경과 다른 미래의 사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환경과 보호 대상과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 대상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환경적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대표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바로 초연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보시게 되면 컴퓨터만 연결되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전기가 흐르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thing들, 즉 전기가 흐르지 않은 부분들까지 연결됨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대량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의 방점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대량의 정보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특정한 사람을 평가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그 회사 직장에서의 어떤 평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뭐 동아리라든가 집에서의 평판들, 이렇게 많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듣게 되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추론이나 평가를 적합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핵심 기술이 초연결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다양하고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추론의 능력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자동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의 변화는 이제는 모든 어떤 사물 속에 연결과 데이터가 흐른다. 그 말의 의미를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보호 대상이 확장된다는 걸로 우리가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기술 확대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사물이,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의 정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로덕트, 자동차와 ICT가 합쳐져서 스마트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와 ICT가 합쳐진 모습인 스마트 팩토리, 다 물리적인 어떠한 형태와 정보적인 형태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혁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거를 우리가 피지컬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한 연결의 가상적인 정보들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공간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현실 공간과 가상의 사이버 공간들이 합쳐지는 이러한 CPS 공간이 펼쳐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변화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공간의 이렇게 확장과 함께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라 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공간이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이 확장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가 혁신 가치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플러스적인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이 마이너스적인 역효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현정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서치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이버 왕따 문제라든가, 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일과 어떤 생활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문제들, 이러한 역효과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바로 보안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혁신 가치가 생겨나는데 그 혁신 가치에 대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혁신 가치죠. 그 새로운 혁신 가치가 생겨나는데 반대급부의 이슈가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바로 보안의 문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따른 공간의 확장에 따라서 보안의 이슈를 글로벌 팬데믹 환경과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연결 기술을 통해서 사이버 물리 공간이라는 소위 CPS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CPS 공간에서의 보호 대상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보고, 두 번째는 보호 대상을 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위험을 보고 그것에 대책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의 변화는 바로 공간의 확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의 창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돌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보호 대상은 무엇이냐? 크게 보호 대상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보호 대상, 소위 말하는 유무형적인 고유 자산으로서 소위 기술,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우리 경영학 쪽에서는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보호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수준에서는 뭐냐? 바로 인권과 자산, 이것들이 이제 사이버 CPS 공간에서의 보호 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와 권리, 즉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나 또는 융합되는 공간이나 모두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적 자산도 당연히 보호될 것으로 해야 될 대상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자유와 권리는 나라는 자아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의사결정권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물리 공간에서 보호될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 투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의 대상으로 존속되고 식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공간적 개념의 확장으로 봤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저희 생각은 이런 공간의 어떠한 확장의 관점을 조금 보안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관점을 고민해 봤을 때 이것은 오염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즉 위험이 바로 오염 요소로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간의 확대를 통한 산업사회에서의 보호 대상의 어떠한 위험 요소는 소위 말하는 기술 탈취의 문제들, 그리고 기술 유출로 대비되는 산업보안 범죄가 과연 사이버 CPS 공간에서의 보호 대상의 어떤 위험으로서 산업보안 범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술 탈취, 유출 행위 등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PS 공간에서의 개인적 관점에서의 보호 대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침해라고 말씀드렸고, 자유와 권리라고 말씀드렸고, 경제적 자산이 우리 보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와 권리 그리고 경제적 자산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오염 요소고, 그 오염 요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를 들면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 대상의 의사결정권이 그게 뭡니까? 바로 가짜 정보. 즉 나의 의사결정을 회하는 거잖아요. 가짜 정보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이버 CPS 공간에서의 나를 보호해주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들, 이것들도 어떻게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위험 요소가 다가올 수 있겠고, 그리고 CPS 공간에서의 나의 경제적 자산, 이것들에 대한 회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문제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의 공간의 학대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학대를 고민해 봤을 때 보호의 대상이 산업사회 관점에서는 바로 산업보안 범죄로 대표되는 기술 탈취와 유출이 고민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보호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이 보호 대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개인 레벨로 가게 되면 개인의 어떠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가짜 정보가 어떠한 위험 요소고, 개인의 어떠한 나를 해치게 되는 부분들이 사이버 폭력의 문제고, 나의 경제적 자산을 해치는 문제가 바로 온라인 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CPS 공간에서의 어떠한 오염 요소는 산업보안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 올리는 주제는 그 중에서도 산업보안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학회에서든 저번 제가 춘계 때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산업보안 범죄에 좀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기술 탈취 유출의 사례들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큰 것으로 그런 특성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가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 병이 상당히 임팩트가 큰 것으로 이게 가짜 정보가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혼란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사이버 CPS 공간에서의 나를 해치는 소위 말하는 요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사이버 폭력이 대표적인 사기가 되겠고, 온라인 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마스크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 그 다음에 사기 부분들이 실제로 사례로서 심각함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고민해 봤을 때 국가에서도 이거는 5분이요? 많이 남았는데. 예. 2분이잖아요. 50분까지 아니에요, 저희?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네. 좀 더 할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산업사회 문제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CPS 공간에서의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1개 사회 문제, 10대 분야의 산업보안 범죄,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실제로 해결될 문제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한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좀 마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기술 유출의 문제니까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도출될 수 있을까? 제가 뭐 관련 문헌이라든가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산업사의 세부 문제에서 기술 유출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빨간색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자물쇠를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술 보호 수준, CPS 공간으로 확장되었어도 과연 어떠한 수준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보다는 또 활용이 편의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로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만 CPS 공간으로 확장돼서도 계속
우리가 문제 해결과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또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유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휴리스틱하게 문제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기술 유출은 히든 클라임이라 그래서 기술이 유출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보안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 이거 어떻게 계량화해서 객관 타당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펼쳐질 CPS 공간에서의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질서와 안녕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신 박 교수님의 내용은 그런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 경제 안보 관점에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다루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욱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형태의 기술 유출 방법, 특히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예전에는 사이버 공격들이 어떤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발생을 시켰는데 이제는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융복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보안이 예전에 기술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고 이거를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범죄 심리적인 문제들, 경영적인 문제들 이런 분들까지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려가지고 기술적으로 채워갔거든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서 생산 장비를 훼손시키고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 이렇게 기술과 물리가 융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수준의 보안 대책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이버 범죄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술적인 방법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과 경영이 겸비가 된 이러한 융합교육이고 특히나 어떤 학문적 문제에 대한 고도화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안이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안은 종합학문이고 그리고 좀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 즉 예전에 어떠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경계선에서 블락킹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보안은 이제는 예전 환경이나 그다음 예전의 보호 대상에 적합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뭐냐 미리 영역 중심이 아닌 실제로 면 중심으로 선 중심이 아닌 면 중심으로 가서 미리 정보를 조금 습득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리 이제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예측 예지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어적 측면을 넘어서 빨리 보고 사고를 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빠른 복구 그러면서 결국은 신뢰적인 사회산업사회의 신뢰를 가져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의 그 세션 중의 제목이 사이버 물리공간 청정화 연구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청정화라는 것이 실제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은 넘어서 실제로 공간에 대해서 위험 요소, 소위 말하는 오염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전에는 기술 역량 중심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학제적인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특히 시큐리티 테크니션이 아니라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를 역량할 수 있도록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거에 대한 주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문적 고도화보다는 산업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과 탐지를 넘어서 예측과 신속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이 어떤 조직과 떨어져서 통제 중심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본 세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의 그 사이버 공간 또는 사이버 물리 공간 또는 물리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탈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인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오늘 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업단이 BK 4단계가 선정이 돼서
산업사회 문제 쪽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새롭게 9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성은 뭐 분명히 앞전 세션에서도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학과에 대한 홍보를 말씀 올리자면 저희는 이러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나 공학계열 모두 저희가 대학원생이나 학부부터 저희가 인문사회를 나와 공학을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과 20명, 이과 20명 이렇게 선발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에서요. 대학원도 물론 인문사회와 공학 계열을 전공 무관하게 선발하면서 학위명은 저희가 듣는 과목에 따라서 보안공학 석박사 그리고 보안경영학 석박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위명을 저희가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미래 융합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물리 공간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히나 오염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융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하고 싶은 청자분들께서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상담드리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별도의 저희가 또 세미나를 마련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쪽 산업보안 쪽에 두루루 계신 장 교수님 강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은 제가 제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1차원적인 보안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2차원적인 보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장 교수님께서 공간 영역을 사이버하고 그다음에 물리 공간 영역의 융합에 관련된 그런 보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보안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짧은 제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이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분 딱 채웠습니다. 저 시기가 틀리거든요.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보안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 한 결과로 이 공간 얘기가 나오니까 좀 혼동이 많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숙제가 좀 남는 것 같습니다.